이어서 아침엔 월드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의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주말 동안 우리 고유의 의상인 한복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어떤 게 문제인 거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56개 민족 의상 중 하나로 한복이 등장을 했습니다. 댕기머리에 흰색 저고리, 분홍색 치마를 보면 누가 봐도 한복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국내 누리꾼들은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웬 한복이 등장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회식에 참석했던 황희 문체부 장관은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다고 밝혔어요. 네, 개회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황희 장관은 다소 유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요. 황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런 그룹을 일컫는 말이 소수민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한민족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고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에서 매우 각광을 받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도 공식 항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56개 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의상으로 한복을 착용한 걸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회식에 역시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회식 이튿날인 지난 5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는데 박 의장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부처에 전달하고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할 것을 전달하겠음. 이렇게 것이 제가 기억하는 워딩입니다. 한복의 문제는 상호 고유문화가 존중돼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과 우려도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로서는 당당하고 건설적으로 중국의 각급 당국과 소통해 나갈 건설적 소통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한복 논란에 불을 붙인 게 처음은 아니죠. 네, 재작년 중국 게임 의상에 포함된 한복을 놓고도 중국 이용자들이 반발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한복이 한국의 고유문화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또 과거 한복은 명나라 복식인 한푸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나 국내 누리꾼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수민족인 조선족 의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한복 자체가 중국 고유의 의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는 문제라서 더 우려가 되고 또 중요하기도 하죠. 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적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또 김치가 중국의 절인 음식 파오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김치공정, 단오제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한 걸 놓고도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또 한 국민으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또 이런 한중 관계에도 좋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만큼 싸울 일도 논쟁할 일도 많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의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